마크23 홈서비스 DDD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 원팀 양세롬이입니다. 2017년 엔카 IT팀의 풀스택 웹 개발자로 입사했고 현재 IT 개발실 소속 백엔드 원팀에 속해 홈서비스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이 담당하고 있는 홈서비스의 간략한 소개와 이번 발표 주제인 도메인 주도 설계 DDD에 대해서 설명하고 홈서비스 주제로 전략적 설계와 전술적 설계로 나누어 보여드리고 맺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홈서비스 소개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홈서비스 이야기를 했는데 엔카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엔카는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차량 구매는 엔카를 통해 차를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한 뒤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홈서비스는 고객이 엔카에서 차를 본 뒤 7일간 직접 타보고 구매를 할지 환불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카페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차량 금액 전액 납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 지불하고 차를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엔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는 2019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 오픈 이후에 사용자의 편의와 광고 노출 차별화,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4시간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 첫 해 홈서비스 차량 광고 평균 건수는 2,600대에서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7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건수는 2019년 평균 500건에서 현재 8배 성장했고요. 구매 확정 건수는 2019년 80건에서 현재 11배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홈서비스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홈서비스와 같이 엔카는 더 성장했습니다. 엔카의 아키텍처 스타일 변화와 홈서비스의 설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엔카 초창기에는 전통적인 웹 시스템 개발 스타일로 애플리케이션 내에 모든 로직이 개발되어 있는 통짜 구조 형태의 모놀로식 아키텍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놀로식 아키텍처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이런 구조는 작은 볼륨의 시스템 개발할 때는 유용하나 시스템이 커지기 시작하고 여러 컴포넌트가 더해지면 빌드 시간, 하나의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놀로식 구조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단점도 명확했습니다. 엔카 서비스가 커지면서 더 이상 모놀로식 구조로 개발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모듈화하며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API 기반의 아키텍처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S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공유를 위한 스웨거와 에러 메시지 표준화를 개발팀 내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홈서비스 또한 하나의 독립적인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엔카 백엔드는 자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즉 테이블 중심의 설계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소통이 어려운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객체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객체를 나누고 정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도메인 주도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도메인 주도 설계는 뭘까요? 말 그대로 도메인을 중심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메인은 뭘까요? 객체는 추상화 또는 구체화할 수 있는 특정 요소만 표현한다면 도메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것,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영역을 가르쳐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개발해야 하는 문제를 추상화하여 모델링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 주도 설계입니다. 이 DDD에서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루즈 커플링과 하이 코이즌이 꼭 기억해야 할 설계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루즈 커플링하고 하이 코이즌 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바로 도메인입니다. 각각의 도메인은 서로 철저히 분리되고 높은 응징력과 낮은 결합도로 변경과 확장에 용이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홈서비스 비즈니스를 중요한 정도에 따라 분리하고 통합하는 전략적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전략적 설계 패턴을 사용해 도메인을 분리하고
컨텍스트 매핑으로 바운드 컨텍스트를 통합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홈서비스는 구현해야 할 대상입니다. 홈서비스 구축이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면서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이 되어 바로 홈서비스 도메인이 됩니다. 홈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려는 데 필요한 차량 조회, 구매, 결제, 배송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매하려는 차량의 상품이 있고 구매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차량은 차량을 판매하려는 판매자가 속한 상사가 있습니다. 신청서로 넘어가서 신청하려는 신청자가 결제를 하면 차량이 배송됩니다. 그리고 7일 안에 환불을 할 수도 있고 구매한다면 그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각각의 도메인들은 서로 연동하여 완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도메인으로 표현을 해보면 핵심이 되는 도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홈서비스 신청서라는 도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홈서비스의 개념적인 도메인을 봤다면 이제 홈서비스를 주제로 이벤트 스토밍을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이란 이탈리아 출신 DDD 컨설턴트가 고안한 방식으로 코드가 아닌 이벤트 중심으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 시각적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 색깔의 포스트잇을 보드에 붙이면서 진행합니다. 이벤트 스토밍으로 빠르게 홈서비스 도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주의해주세요. 설계하기에 앞서 이벤트 스토밍 7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도메인 이벤트, 커맨드, 시스템, 액터, 애그리거트, 핫스팟, 정책. 각 요소들은 장표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뒤에서 요소별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고객이 홈서비스 차량을 신청해서 결제, 배송, 구매 확정까지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중에 일어날 도메인 이벤트들을 단순하게 도출해 보았습니다. 도메인 이벤트는 비즈니스 도메인 내에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과거형으로 기술합니다. 그렇게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서비스 차량에 대한 이벤트, 신청과 결제, 배송, 전자계약서, 판매에 대한 이벤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된 도메인 이벤트에 분홍색 포스트잇으로 외부에서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추가했습니다. 도메인 이벤트가 처리되기 위해 필요한 레거시 또는 외부 시스템입니다. 우리 프로세스에서는 결제 시 필요한 피지, 전자계약서 관리에 필요한 전자계약서 모듈, 진행 상태 알림에 필요한 메시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작성한 도메인 이벤트와 외부 시스템을 가지고 커맨드를 작성합니다. 커맨드는 도메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명령으로 하나의 커맨드에 여러 개의 도메인 이벤트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는 구현하는 API 단위가 됩니다. 각각의 파란색 커맨드를 앞에 붙이고 도메인 이벤트와 외부 시스템을 순서에 맞춰 정렬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서 궁금하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내용은 보라색 포스트잇으로 핫스팟 작성을 통해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작성한 커맨드에 액터를 추가합니다. 액터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홈서비스에서는 판매자, 구매자,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된 내용을 문장으로 읽어내려가면서 검토합니다. 도메인 이벤트가 특히 많은 커맨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매자 혹은 관리자가 홈서비스 신청 구매 확정을 하면 지급 대행이 신청되고 차량 판매가 신고되고 차량 광고가 내려가고 외부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발송을 하고 나서 홈서비스 신청 구매 확정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작성된 내용을 보면 연관된 것끼리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신청, 결제, 전자계약서.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애그리거트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애그리거트는 사전적 정의, 집합이며 여기서는 연관된 엔티티와 밸류 오브젝트의 묶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분리한 카테고리로 차량, 신청, 결제, 배송, 전자계약서로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 애그리거트를 저희에게 익숙한 객체 모델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홈서비스 도메인에는 차량 애그리거트, 신청서 애그리거트, 결제, 배송 애그리거트가 있습니다. 애그리거트는 복잡한 도메인을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에그리거트는 관련된 모델을 하나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에그리거트에 속한 객체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를 만들 때 신청자 정보, 견적서 등의 객체가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배송이라는 행위를 할 때 배송 객체를 만들면서 배송지 정보, 배송자 정보를 함께 만들고 그 안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정합니다. 위처럼 에그리거트를 사용하면 연관 도메인을 묶어 이해하기 때문에 모델 관계를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또한 중심이 되어 에그리거트를 전체를 관리할 주체 또한 찾기 쉽습니다. 신청서 에그리거트의 신청서 엔티티가 에그리거트의 루트가 됩니다. 이 루트가 에그리거트에 속한 객체가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에그리거트를 고려해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정의해 정책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에그리게이트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컨텍스트의 사전적인 의미인 문맥처럼 특정 도메인 모델에 속하는 문맥들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라는 모델에서 광고 관리에서 차량과 홈서비스의 차량은 이름은 같지만 실제로 의미는 다릅니다. 광고에서 차량은 차량의 이미지, 차량의 제조사, 모델, 가격, 옵션 정보와 같은 차량 가격 정보가 위주라면 홈서비스의 차량은 신청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으로 차량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이 섞이지 않고 명시적으로 구분되는 경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경계를 갖는 묶음을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광고 컨텍스트와 홈서비스 컨텍스트로 나뉩니다. 규모가 작은 더 작은 서브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홈서비스 컨텍스트는 고객이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 신청서 컨텍스트와 신청서 내용을 전자계약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계약서 컨텍스트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컨텍스트는 독립적으로 설계되고 구현되며 서로 다른 컨텍스트 간의 인터페이스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개발 또한 한 팀은 다수의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다수의 팀은 하나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분리되어 호출이 되려면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디선가 커맨드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도메인 이벤트와 커맨드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광고와 홈서비스 컨텍스트 사이에는 홈서비스 차량으로 등록하면 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책과 홈서비스 신청 구매 확정이 되면 차량은 판매 신고됩니다. 라는 두 가지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의 마지막 7번째 컨텍스트 매핑 작업입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식별할 때 각 컨텍스트는 내부적으로 움직력이 높고 다른 컨텍스트와는 의존 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설계되지만 각 컨텍스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간의 의존 관계를 컨텍스트 매핑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서 광고와 홈서비스 컨텍스트 경계를 식별했습니다. 이 중 저희는 홈서비스 컨텍스트를 확장해 내부 관계를 표현해 구조를 보겠습니다. 신청 컨텍스트에서 순차적으로 결제, 전자계약서, 배송, 구매 확정 컨텍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구매 확정될 때 차량은 판매 처리가 되어 상태가 변경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슬슬 개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략적 설계를 설명드렸고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 기준 전술적, 기술적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전술적 설계는 엔티티와 각 객체를 통합하는 에그리거트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공유해 구현됩니다. DDD로 코드를 구현할 때 기본이 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 기준으로 코드를 보겠습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계층이 나눠져 있는 아키텍처를 뜻합니다. 주된 목표는 각각의 레이어는 하나의 관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 레이어로 구분되는데 표현, 응용, 도메인, 인프라, 스트럭처로 나뉩니다. 위의 계층에서 아래 계층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래에서 위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기본으로 합니다. 각각의 도메인들은 위와 같은 레이어로 철저히 분리하여 레이어드 아키텍처 형태로 만드는 것이 DDD의 핵심 설계 방식입니다. 우리는 신청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코드를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응용 영역에 전달하고 응용 영역의 처리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응답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해당 클래스는 차량 정보와 신청서 정보를 요청으로 받아 응답을 리턴할 뿐이며 실제 비즈니스 로직은 홈서비스 응용 영역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비즈니스 로직을 정의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메인 계층과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많이 가져선 안 된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상태 변화 등의 처리는 도메인 계층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응용 계층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트랜잭션 처리, DTO 변환, 엔티티 조회, 저장 정도가 있습니다. 도메인 레이어는 비즈니스 규칙과 정보에 대한 실제 도메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계층입니다. 클래스를 보시면 엔티티 클래스 하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메인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이처럼 엔티티와 이를 다루는 엔티티와 연결해주는 서비스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클래스는 하나의 엔티티지만 신청서 애그리게이션 루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신청서 엔티티 내부에는 앞서 설명드린 신청서 아이디, 신청자 정보, 차량 정보, 지불 정보, 배송 정보 등이 있습니다. 도메인 계층의 핵심은 상태를 제어하는 역할입니다. 코드에서 modify 메서드와 add consignment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의 데이터 변경하는 것은 응용 계층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도메인 계층에서 진행하므로 계층 간의 책임 분리와 코드의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레이어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RDB를 연동하거나 필요에 따라 NoSQL 연동을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해당 계층에서 얻어온 정보를 응용 계층 또는 도메인 계층에 전달해 주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위 코드처럼 JPA 연결을 해둔 것도 이 코드를 통해 DB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인프라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홈 서비스를 DDD를 통한 이벤트 스토밍 설계와 레이어드 아키텍처 구현 형태를 설명드렸습니다. 도메인은 실생활에서 문제 영역입니다. 개발자만 도메인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기획자, 사업 담당자도, QA, 디자이너 또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자 혼자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각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하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각자의 이해 정도와 관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문제를 보는 시야를 바꾼다면 해결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줄이며 누락되는 비즈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구조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구현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특히 복잡하고 큰 프로젝트일수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몇 번을 확인하면서 준비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메인을 도출하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며 각각의 비즈니스와 중요도에 맞게 나누면서 답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료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DDD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유는 저도 준비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우며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답은 없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앵카에 타세요.